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한 주의 시작 월요일 온라인 국고처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의 시작 여러분의 종목 고민 해결해 주실 특별한 분과 함께 하는 거 다들 아시죠? 갓동엽, 김동엽 대표님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제가 반갑습니다. 갓동엽이라고 할 때마다 네. 약간 부끄러워하시는 것 예, 뭐 같은데. 맛이 같다고 표현이 될 것 같아가지고. 아유, 아닙니다. 우리 자, 상담 바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상담, 문자 상담 접수되어 있는데요. 현대해상 들어와 있습니다. 매수가가 33,000원이신데 현대해상 같은 경우는 지금 하반기 들어서 계속 빠지고 있거든요. 현재 주가 25,000원인데 어떤 전략 필요할까요? 예, 뭐 이게 상반기 하반기가 좀 나뉘고 뭐 정확히 고점을 찍은 건 7월 말이기 때문에 상반기 때까지는 기운이 좋았어요. 뭐 이게 해상 쪽만 뭐 그런 건 아니고 금융권 자체가 이제 밸류업이라는 큰 틀에서 보면은 선제적으로 뭔가 이제 선언을 하는 회사들도 있었고 또 그럴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어떤 매력들을 갖고 있는데 선언을 안 했을 뿐이니까라는 차원에서 기대감들이 좀 있었기 때문에 3만 원대 중반까지 시세가 나왔었습니다만 10월 달 들어오면서부터 좀 주가가 급전직하를 했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엔 보험 업종이 전반적으로 약간 뭐 밸류업을 빼고서라도 조금 피크아웃이라든가 실적에 대한 우려가 나온 건 아닌가. 왜냐하면 뭐 작년도 기준으로 보면은 PER 단위 3배밖에 안 나오기 때문에 뭐 실적이 갑자기 사실 보험업이나 금융업, 뭐 증권은 이제 조금 시세를 타죠. 뭐 거래량 거래대금 아무리 요즘 무료 수수료가 좀 많아졌다 그래도 뭐 시황산업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뭐 금융 쪽에서 특히 보험이나 은행 쪽에 대해서는 사실 그 실적 면이라는 게 굉장히 좀 비탄력적이긴 하거든요. 좋아지면 그냥 계속 꾸준하게 좋은 상태이기 때문에 다만 3분기 들어서 2분기 때 나오던 뭐 3천억대 당기 순이익이 한 1,000억 이상 감소된 부분이 좀 크지 않나 싶습니다. 예. 아마 분기별로 2분기보다 3분기가 실적 면에서 좀 불리하게 나왔다 이런 것들에 의한 하락인 것 같고요.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상할 수 있는 PER단은 지금 뭐 작년에 6천억에서 올해 9천억을 버는 회사이기 때문에 2조 2천억대라고 하면 사실 이게 제조업이라고 하면 용납되지 않는 수준의 저평가거든요. 퍼가 심지어 한 3배도 안 나오는 그런 종목이라서 사실 가격대는 제 생각엔 뭐 지금 정도 지금 고민이 되시니까 문의 주셨지만 공교롭게도 지금 가격이 제일 싸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가격에서 더 내려가는 것도 말도 안 돼 이런 생각이 좀 들기 때문에 내년도 1조 1,000억대 순이익을 예상을 해보는 상황에서는 야 이걸 뭐 어디까지 빠져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오히려 비중만 적으시다고 하면 사신 가격에서 거의 한 10,000원 미치니까요. 조금 더 태우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가격 이미 충분히 저점권에 있는 만큼 비중이 적으시다면 추가 매수하셔서 단가 조절하는 전략까지도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다음 상담 바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역시나 문자 상담인데요. SK 하이닉스 들어와 있습니다. 매수가가 19만 2천 원이세요. 하이닉스 지금 오늘 그래도 17만 원 회복을 하는 모습인데 어떤 전략 필요할까요? 네, 뭐 하이닉스는 자주 문의를 주시지만 사실 뭐 하루의 변동성이라는 건 어느 정도 작은 박스권에 갇혀 있습니다.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 녀석은 16만 원에서 20만 원 사이 정도의 박스권 흐름이라고 보겠고요. 사신 가격 기준으로 보면 박스권의 약간 상단이기 때문에 지금 내려와 있는 포인트가 최근에 마이크론 실적에 대한 우려들 같은 것들로 같이 미끄러진 것뿐이에요. 다만 지난 주말에 뭐 삼성과 하루 이틀인가 차이를 두고 보조금이 확정이 됐죠. 근데 투자가 많지가 않기 때문에 뭐 사실 보조금은 되게 작아요. 뭐 6,600억 정도이고 6,600억이 작다고 하면 좀 웃기지만 다른 기업들은 뭐 몇 조씩 받으니까 거기서 대출 한 4조인가 이렇게 받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뭐 미국의 투자하는 수준만큼 받아낸 보조금이고 바이든 정부 끝나기 전에 우리나라 기업들에 대한 보조금이 확정됐다라는 건 다행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 최근에 디램, 레거시 디램에 대한 뭐 가격들이 중국 기업들이 하도 싸게 덤핑으로 넘기다 보니까 많이 우려가 된다 이런 얘기가 있지만 주말 사이에 나온 그 4분기 영업이익에 대한 기대치를 보면 삼성전자랑 별 차이가 없어요. 한 5, 6천억 정도밖에 차이가 안 날 정도로 지난 3분기에 7조 살짝 넘었는데 올해는 조금
최근에 하향되긴 했지만 8조가 넘을 걸로 예상되는 만큼 지금의 가격대가 뭐 비싸다고 얘기 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다만 마이크론보다는 내년 1분기나 이런 것도 수치가 훨씬 낫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기 때문에 지금 정도라고 하면 충분히 뭐 더 태워도 되는 가격 같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20만 원 정도 올라오면 비중 축소 이렇게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알겠습니다. 20만 원 부근에서 이제 비중 조절하는 전략 제시를 해 주셨고요. 지금 주가가 17만 원대니까 비중이 괜찮으시다면 추가 매수하셔서 단가 조절하는 전략 역시나 또 이야기를 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하이닉스까지 만나봤고요. 네. 다음 상담 이어가 보겠습니다. APR 들어와 있고요. 매수가 57,400원이십니다. APR 미용 의료기기 관련주잖아요. 현재 주가 48,000원이거든요. 네. 매수가에서 많이 멀어져 계신데 매수하신 시점이 굉장히 오래되셨거나 아니면은 최근이거나 이런 거. 최근이실 확률이 높죠. 뭐 제가 봐서는 한 열흘 전쯤에 58,000원대 네. 갔었기 때문에 그때 아마 박스권 살짝 돌파한다 이런 느낌일 때 사시지 않았을까 생각이 드는데 아쉽게도 그 뒤에 조금 그게 12월 11일 정도니까요. 그 뒤에 뭐 여러 가지 또 글로벌적인 변수들이나 이런 것들이 좀 뭐 나오면서 상황들이 좀 좋지 않아진 것 뿐입니다. APR 자체가 저는 뭐 회사가 어떤 식으로 실적이 뭐 둔화된다던가 이렇게는 얘기를 들은 바가 없어서요. 지금의 단가는 사실 뭐 APR도 보면은 완전한 여름 올 때까지 하면 큰 시세가 있었고 뭐 그거에 따른 이제 반락으로 최근에 좀 조정 분위기가 늘어지고는 있는데 가격대로 보면 거의 하단에 가깝다고 봐요. 지금이. 그러니까 네. 좀 사신 시점이 조금 아쉬운 거죠. 조금 높게 사셨기 때문에 아마 박스권 위쪽을 보고서 사신 것 같은데 그 부분을 좀 미처 달성을 못하고서 다시 되밀렸기 때문에 한 7, 8천 원 하락이 나온 것으로 보입니다만 최근에 요 정도 바닥권에서는 충분히 오를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요. 뭐 지금 정도 마찬가지예요. 오늘은 사실 시장이 전반적으로 오늘이 트릭이야, 오늘이 약간 거짓 상승인 것 같아. 이러면 웬만하면 뭐 오늘이라도 정리하세요 이렇게 말씀드릴 것 같은데 제가 최근에 좀 느끼는 게 그게 있습니다. 뭐 특별히 그 정치적 이벤트 때 우리가 4일 빠지고 4일 올라갔죠. 네. 지난주가 이를테면 1승 4패 주간이었단 말이에요. 하루 오르고 월화 목금이 빠졌어요. 네. 근데 이번 주는 이게 무슨 제가 명리학자는 아니지만 수요일은 또 쉬지요. 그렇죠. 월화 목금만 남았죠. 제가 뭐 나중에 욕 먹을지도 모르겠지만 4일 계속 오른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장 너무 비관적으로 보시지 네. 말고요. 이제는 우리가 25년을 카운트다운하는 그런 시기거든요. 뭐 악재란 악재는 다 노출이 돼 있다 이런 관점에서 보시면은 네. 뭐 모든 종목에 대해서 오히려 25년도에는 이렇게 눌려졌던 거 좀 반전이 있을 수 있다 이런 관점으로 좀 봐주시면 어떨까 싶고요. APR도 제 생각에는 적정한 수준은 5만 5천 원 이상은 나와야 된다고 보기 때문에 지금 눌려져 있는 이 상황에서 뭐 굳이 정리를 하실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제가 뭐 입버릇처럼 얘기하는 5만 7천 원에서 10% 잡으면 5만 1천 원대 밑으로는 놔두시는 게 아닌데요. 이렇게 네. 뭐 이렇게 얘기 드려야 맞지만 오늘은 이제 크리스마스도 한 이틀밖에 안 남았고 지겨운 24년을 이제 아듀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네. 모든 걸 좀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기로 했어요. 그래서 눌려 있어도 이거 뭐 정상 범위까지 올라올 거니까 걱정 마세요. 오늘 좀 주 내용들이 이렇게 나갈 것 같네요. 너무 비관적으로 보시지 말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좋습니다. 지난주부터 많이 뭔가 오늘부터 바뀌겠다 그런 얘기를 해주셨거든요, 대표님께서. 제가 그렇다면 그런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상담 이어가 보겠습니다. 역시 다 문자 상담이고요. 대한항공 들어와 있습니다. 매수가가 24,900원입니다. 대한항공 그래도 빨간불 켜고 있습니다. 현재 23,600원인데 네. 어떤 전략 필요할까요? 뭐 사실 이 종목이 이렇게 막 변동성이 크지는 않았는데요. 최근에 어찌됐든 아시아나항공에 대한 뭐 합병과 관련된 이슈가 이제 마무리가 됐죠. 실제 합병은 아마 한 2년 정도 뒤쯤이지만 각계 회사로 거의 뭐 한 회사랑 동등하게 움직일 거라고 봅니다. 관련해서 뭐 기대감이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최근에 유가 자체가 그렇게 아주 뛰어나게 올라가진 않고 또 최근에 한중 관계 개선에 따른 항공 노선의 어떤 붐빔 현상 그리고 주말만 되면 중국으로 넘어가시는 분들이 또 굉장히 많아지고 있다라는 뉴스들도 나오고 있어서 음. 뭐 제가 봐선 대한항공의 비전은 상당히 양호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다만 이것도 약간 이제 세론 비슷한 거죠. 합병이 이제 완료가 됐으니까 이제 잠깐은 좀 쉬어야지 이런 차원에서 26,000원의 고점을 치고 한 열흘 정도 지금 특히 또 고점을 친 날이 묘하네요. 그 12월 2일 날인데 그러고 나서 조금 내려와 있지만 뭐 사실 가격적으로는 합당한 수준만큼의 반락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네. 22,000원대 깨지지 않고 버티면은 충분히 W형으로 해서 2만 6, 7,000원까지 올라갈 수 있는 뭐 장기적인 관점에서의 긍정적인 사인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22,000원 깨지는지 확인을 안 해보시길. 깨질 것 같아요. 제 안 생각에. 깨질 네. 것 같다. 지지하는지 확인을 해보시고 깨지지 않는다면 장기적으로 봤을 때 26, 7,000원까지 갈 수 있는 종목 대한항공에 대한 포인트까지 들어봤는데요. 문자 한 종목 더 볼까요? 다음 접수된 상담 문자 네. 상담인데요. 빅텍 들어와 있습니다. 빅텍이요? 네, 빅텍 들어와 있고요. 네. 매수가가 5,000원이십니다. 현재 2.53% 상승하고 있는데 빅텍 같은 경우도 굉장히 부진한 흐름 보이고 있었던 종목인 것 같아요. 5,000원이시면 어떤 전략 필요할까요? 5,000원이요. 네. 사실 뭐 빅텍은 제가 사실은 오늘 유사란 얘기를 자주 드리는데 유사 방산주라고 늘 이제 얘기했던 종목이에요. 뭐 사실 우리 4대 방산주가 원래 있잖아요. 네. 뭐 있죠? 방산, LIG 넥스원, 그쵸? 뭐 현대 로템, 맞아요. 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뭐 한국 항공우주 정도 할 수도 있고 뭐 여러 개 여러 정도 한 4-5개를 원래 얘기를 하는데 사실 뭐 북한에서 뭐가 이슈가 있다 아니면 최근에 뭐 중동이나 우크라이나 쪽에서 무슨 이슈가 있다 그래서 방산주 올라가면 실제 그런 뭐 초대형 방산주 우량주들이 올라가는 게 아니라 뭐 북한에서 하다못해 뭐 풍선이 날라온다 이래도 올라오는 건 사실 뭐 휴니드라든가 빅텍이라든가 네. 제이시언 이런 류들이 좀 강했거든요. 네. 그래서 이 방산에 대해서 크게 뭐 매출 비중이나 이런 게 크지도 않은데 하면서 약간 좀 유사 방산주다 이렇게 얘기하는 대표적인 종목 중에 하나가 빅텍이었거든요. 근데 그 말은 조금 취소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그래프 보시면은 지난주 금요일 날 한번 세게 움직였어요. 예. 이 장중에 9% 정도까지 올라갔었습니다. 네. 이게 아마 제가 알기로는 해당 업체는 기억이 안 나는데 어디엔가 이 방산 관련된 부품 뭐 납품 계약을 해서 강하게 올라갔던 걸로 기억이 나거든요. 오늘 상승은 뭐 전반적으로 시장이 지금 반등을 하고 있지만 이따가도 뭐 비슷한 종목이 나올 수도 있는데요. 방산 섹터의 반등을 물론 해석을 함에 있어서는 차이가 있겠으나 트럼프가 주말 사이에 여러 가지 이제 언행을 또 네. 뱉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유럽을 상대로 해서 GDP 5%까지 방위비를 높여라 이렇게 요구를 했어요. 우리만 일방적으로 너네들 도와줘야 되겠냐 이런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 때문에 유럽의 방위와 관련된 어떤 예산이 늘어나고 그런 것들이 무기 구입으로 쓰이게 됐을 때 이제 우리나라도 그런 대상이 될 수 있다라는 관점에서 오늘 뭐 여러 개들이 다 올라가기 때문에 조금 차별성이 떨어지긴 하지만 방사주들 일부도 좀 그런 움직임 속에 좀 속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빅텍도 어쨌든 그런 유의 직간접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업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물론 예전만큼 이게 빅텍이 어떤 방산이라든가 뭐 북한과 관련된 이슈가 지금 사실 북한 이슈라고 하는 게 북한은 조용하고 트럼프가 계속 김정은 얘기를 할 때마다 움직이는 뭐 이를테면 뭐 북미 관계 개선주 이런 것 쪽만 움직이지 방산주 쪽이 사실 지금 중동 쪽도 조금 조용해졌죠. 그 우크라이나도 싸우곤 있지만 1월 달에는 휴전 비슷하게 할 거 아니야 이런 전망들이 나오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방산주가 아주 짜릿하진 않아요. 다만 장기적으로 보면 트럼프 시대에서 방산에 대한 수요 각국의 각자 도생 분위기는 더 커질 것이다. 이런 관점으로 보시면 가격대는 4,800원대까지 붙을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다만 이제 이게 옛날처럼 그 제가 막 그 방산이나 뭐 북한에서 뭐 날라온다 그럴 때 1등 주고 매일 빅텍이었어요 한동안은. 근데 네. 그런 흐름에서 좀 벗어났으니까
다른 것들이 더 잘 가요. 뭐 제이시언이나 휴니드 같은 게 오히려 더 잘 가고 이러니까요. 움직일 때 보면 좀 따라하는 모습 정도이지만 금요일 날 저 4,400원대까지 움직였던 그 방산 계약과 관련된 이슈는 살아 있으니까 조만간 다시 한번 랠리가 있을 거다 이런 관점 4,500원, 4,800원까지 보시는 전략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빅테크 관련해서는 그 모멘텀 살아 있는 만큼 다시 한번 그 힘을 보여줄 수 있을지 지켜보자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다음 상담은 전화 상담 준비가 돼 예. 있다고 합니다. 네. 바로 연결을 해보도록 할게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떤 예. 종목 궁금하실까요? 애경 케미칼이고요. 애경 케미칼이요. 네, 매수가 예. 보유 비중 어떻게 되실까요? 매수가는 14,200원, 14,200원이요. 60%. 60%. 어우, 예. 네. 네, 매수가도 너무 지금 현재 주가와 멀어져 있고 비중도 높으셔서 고민 많으실 것 같은데 저희 예, 김동엽 대표 8월경에 산 건데 네. 참 네. 지금 이렇게 내려오니까 뭐 참 너무 깝깝하죠. 그러니까요. 저희 김동엽 대표님 연결해 드릴 테니까요. 궁금하신 예. 부분 자세하게 여쭤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연결해 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아유, 예,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주가만 보면 좀 걱정이 크실 것 같은데 우리 선생님 저 8월 달에 그 한 15,000원까지 날아갈 때 아마 그 근처에서 사신 것 같은데 예, 맞습니다. 요때가 제 잘 기억이 안 나서는 재료가 뭐였죠? 뭐 가소제 업체인 건 알지만은 뭐 또 다른 그 뉴스가 좋은 뉴스가 떴었죠. 아, 그랬나요? 예. 이게 단기에 너무 급등하면서 아마 사시기 전날쯤이 상한가까지 갔었기 때문에 그 다음 맞습니다. 날 아마 딱 시세가 더 날 때 아마 200일선 뚫으면서 이제 날아간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사신 것 같아요. 예, 뭐 그렇게 네. 맞죠. 예. 아이고, 요날 상한까지 갔으면 사실 재료의 어떤 특징이나 이런 걸로 봤을 때는 꽤 단단한 흐름이 있었으니까 간 건데 그 예, 다음 날 이제 사신 시점에서 보면은 이게 이제 예, 기술적으로 뭐 충분히 감안을 하셨겠지만 그 다음 날 이제 거래가 엄청 터지는 상황에서 사신 거라서 예, 이게 아마 그 전에 많이 물려있던 가격대나 이런 거에서 일시 한번 더 나오고자 하는 세력들이 더 많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아마 사신 날 거래량 때문에라도 이게 그 다음 날 그런 거래량을 소화하지 못할 만큼 거래가 많이 줄었잖아요. 예, 거의 그러니까 그날 어떻게 보면 뭔가 누림수를 갖고 있다가 그 전에 예. 물렸던 분들 모아왔던 분들이 거의 다 나온 거예요. 예, 그렇게 드신 겁니다. 이게 지난 그 4월달, 5월달에 거래됐던 평균 가격이 한 13,000원 정도 되는데 예, 이때 맞습니다. 물렸던 분들이 예, 이게 10,000원 깨질 만큼 내려갔다가 어떤 호재 만나서 상한가 치고 그 다음날 한 14,000원대까지 올라오는 그림에서 예. 아이고 이게 웬일이야라고 생각하고 뭐 거의 다 나온 그림이죠. 그림은 그러니까 그렇게 제 생각엔 보이는 거고 그러면 그- 이제 선생님이 알고 계시거나 이제 기대했던 그런 이슈가 사라진 거냐? 뭐 애경 케미칼이 지금 어떤 이슈 때문에 저렇게 상한가 갔는지 제가 아직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예. 이슈 자체가 사라지진 않았겠죠. 그냥 수면 아래로 내려간 것뿐이에요. 근데 예. 내려가도 그렇게까지 내려가니까 근데 거의 여기에 또 하나 악재라면 악재가 겹친 것이 예, 실적 면에서 예, 이렇게 보시면은 이번 3분기 때 실적이 뭐 매출은 그럭저럭 유지가 됐지만 예, 순이익이 이제 적자가 났고 1분기 예. 때도 적자, 2분기 때 살짝 흑자였다가 3분기 때 적자. 그래서 얘 같은 경우가 원래는 작년에 한 300억, 그 전에는 500억, 뭐 700억. 근데 느끼시죠? 700억, 500억, 300억 계속 3년째 순이익이 줄어들고 있다고요. 예. 근데 올해는 제가 봐선 이번 4분기에 아주 드라마틱하지 않으면 순이익이 거의 제로예요. 예, 예, 그 주가가 이렇게 내려오는 게 사실 하등 이상하지도 않죠. 3,400억씩 벌던 회사가 갑자기 제로밖에 안 된다? 순이익이? 이 가치를 어떻게 따져봐야 될까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래서 예, 물론 한때는 되게 좋은 회사였지만 그리고 선생님 최근에 수급 보시면 기관들이 엄청나게 계속 팔고 있거든요. 예, 예, 그렇더라고요. 예. 근데 외국인은 또 사던데요. 외국인 사는 거 있는데요. 예, 외국인이 사는 비중이 지금 한 달이 지났지만 보유율이 한 1%밖에 안 늘었어요. 예, 그러니까. 기관들이 파는 속도가 더 빠르다고 볼 수가 있고요. 예, 뭐 제가 가끔 말씀 올리는 건데 예, 종목은 사실 외국인보다는
예, 기관들의 움직임에 더 민감하게 반응하거든요. 예, 지수는 외국인들이 중요한데 예, 종목 주가는 기관들이 이탈하느냐 아니면 꾸준하게 들어오느냐 그게 더 중요하더라고요. 그래서 예, 지금 흐름에서는 안타깝게도 뭐 가격이 많이 내려와 있어서 어느 정도 반등 드릴 겁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도 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아직은 좀 없기 때문에 조금 예, 뭐 많이 내려온 만큼 더 터지진 않을 것 같은데 빠른 예, 반등으로 나서기에는 조금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기간 매도가 일단은 멈춰야지 바닥 예, 다지고 나서 올라갈 수 있는 여지가 생길 것 같아서요. 지금은 일단은 뭐 내려와서 선생님께서 비중도 높으신데 이걸 뭐 어느 정도 깨가지고 다른 쪽으로 가보시자 이렇게 말씀드려도 좀 영 안 내키실 것 같거든요. 예, 그러니까 너무 많이 네. 빠져가지고. 내려온 게 이제 앞으로 다른 투자하실 때는 예, 예, 뭔가 사셨는데 꼭 올라갈 때도 있지만 이제 내려갈 때도 있는데 한 10% 정도 이상 또 뭐 괜히 이게 터지지 이런 생각이 드시면은 빠르게 좀 손절하시고 이러는 전략을 갖고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이번에 예, 아주 큰 경험 하신다고 생각하시고 예, 안 그래도 뭐 큰 경험을 했습니다. 예, 그래서 그거 꼭 잊지 말으셔야 돼요. 다음번 예, 때는 나 이거 무조건 무슨 일이 있어도 지켜야 된다. 이 생각 예, 꼭 하시고요. 이번 예, 반등은 제 생각에는 예, 이번에 잘 나오면 9,000원대 정도까지 정도 일단 나올 것 같거든요. 예, 그 예, 정도 기술적인 반등 좀 기다리셨다가 다음번 예, 한번 기회 되면 또 한번 문의 예, 주시겠습니까? 예. 예, 뭐 좋은 상담 고맙습니다. 아, 예, 감사합니다. 예, 네. 예, 고맙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시청자님 도움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9,000원대까지 기술적 반등 보여줄 때까지 아무래도 뭐 한 좀 반토막 음, 이상 났으니까요. 네. 뭐 종목이 물론 지금 실적만 보면 전혀 움직일 동인이 없는데 저 8월 달에 저 상한가 갔던 저 이슈가 뭐 일부러 만든 거 아니면은 뭐 있을 것 같은데 아 이게 뭔지 궁금하네요. 제 상한가 웬만하면 상한가 잘 안 가는 거기 때문에 네. 상한가 갔다고 하면 굉장히 이제 우리 사셨던 선생님 비롯해서 많은 분들이 매력적으로 느꼈던 뭔가 있을 텐데 그게 조금 아쉽네요. 그러니까요. 예. 네. 저희 채팅으로 올라온 상담 한번 어우, 보면 좋을 채팅 것 지금 뭐 같아요. 채팅창 난리 났어요. 예. 그러니까요. 채팅으로 상담이 굉장히 많이 올라왔는데 네. 제가 앞서서 예. 조금 저희 위에 먼저 보내신 오, 분들이 예. 안 보이실 수 있으니까 제가 다 적어놓고 보고 있겠습니다, 여러분. 그래요. 저는 아까 금호석유가 좀 눈에 띄었거든요. 금호석유 같은 경우 11월 이후에 조금 급락하고 계속해서 부진한 흐름 보여주고 있는데 네. 금호석유 같은 경우 어떻게 좀 바라보실까요? 금호석유가 아마 제가 요새 좀 말씀드리는 게 이런 이제 방금도 케미칼 했지만 케미칼이나 석유자 붙은 회사들이 최근에 굉장히 안 좋습니다. 철강하고 석유화학 쪽이 지금 요새 대부분 안 좋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 중국이 대량 생산을 해가지고 자기네들 내수에서도 남은 것들을 거의 덤핑식으로 막 넘긴단 말이에요. 뭐 제가 직접 가서 확인을 안 해봤지만 인천 그 부두에 철강제 제품이 그렇게 많이 쌓여 있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석유화학도 사실 최근에 아시잖아요. 뭐 롯데케미칼 이런 데도 공장을 멈추고 뭐 가동 중단 들어간다 이렇게 얘기 나올 정도로 케미칼 부분 쪽이 굉장히 안 좋습니다. 비껴 나가는 회사들도 있겠지만 웬만하면 실적이 좋아지지는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세계 업계 상황들이 다 부진하기 때문에 금호석유도 제가 봐서는 다른 뭔가는 또 노림수가 있겠지만 주가에서 보시면은 지금 몇 달째 하락하고 있는 흔히 말하는 석유화학이나 케미칼류의 어떤 주가에서 크게 다름이 없거든요. 뭐 사실 이 정도 위치에서 뭐 아마 이번 정치 이벤트가 아니었으면 정부에서도 이 석유화학 부분에 대해서 아마 제가 알기로는 연내에 네. 그 구조조정이라든가 이런 것과 관련 로드맵이 나온다고 저는 원래 월초에만 해도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지금 솔직히 빠그라진 일정들이 많죠. 누가 뭐 세세한 업종별 로드맵이나 이런 것들 지금 작성해서 낼 엄두나 뭐 그런 분위기가 전혀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좀 안타깝게도 이런 로드맵들이 나오면 조금 뭐 안정을 보일 수도 있겠고 아니면 지원책 같은 것들이 나올 수가 있는데 이게 사실 그런 거죠. 이게 좀 뭐 이를테면 중국 같은 데는 뭐가 안 되고 안 되면은 정부에서 뭐 그냥
무자비하게 지원을 해줘서 음. 이래도 안 살 거니 뭐 이렇게 네.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지난 추석 때 왜 뭐 엄청난 규모의 부양책으로 중국 증시가 5일 만에 20%씩 올랐던 예를 보면 네. 안 되면 그런 극약 처방이라도 내려서 뭐 GDP를 맞추겠다 이렇게 어쨌든 중심이 되는 사람이 딱 있으니까 하는데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 지금 뭐 누가 나라에 뭐 지금 키를 쥐고서 가느냐에 대해서 아무도 뭐 글쎄요 없다고 해야 되지 않을까요? 예. 좀 안타까운 얘기인데 우리나라의 실상이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그런 거 감안해 보면 오늘 장이 그럼 왜 오르는데 뭐 사실 뭐 리더가 없어도 오를 수는 있어요. 근데 문제는 확실한 리더가 어떤 방향성을 딱 제시했을 때 추세와 속도가 붙는 건데 우리 장은 뭐예요? 이틀 오르고 이틀 빠지고 이틀 오르고 이틀 빠지고 계속 4일 오르고 4일 빠지고 네. 그게 맨날 도돌이표 정도밖에 안 나오는 거라는 그러니까요. 거죠. 근데 네. 그게 추세 없이 그냥 일일비하는 그런 장세만 계속되고 있으니까 안타까운 거고 아마 제 생각에 조금 글쎄요. 아직까지 시간적으로 좀 이른 것 같은데 뭐 철강이나 석유화학 쪽에 대해서는 구조조정을 포함해서 어느 정도 좀 업종을 좀 지원할 수 있는 그런 로드맵 같은 것들이 빨리 나와줘야 주가 탈출이 가능할 것 같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금호석유에 대한 앞으로의 전망과 함께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다음 상담도 또 채팅으로 올라온 상담 한번 만나보면 좋을 것 네. 같은데요. 아까 SPG가 있었거든요. SPG 요? 아까 네. 도돌이표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이 종목도 참 도돌이표를 몇 번이나 하는 종목인 네. 것 같습니다. 역시나 부진한 흐름인 것 같은데 네. 오늘은 또 3.5% 상승하는 흐름이네요. 네. 어떤 흐름 보여줄까요? 자, SPG는 뭐 제가 기억하기로는 이게 감속기 회사예요. 네, 감속기인데 이제 잘 아시겠지만 저도 뭐 로봇에 대해서 진짜 관심은 많은데 그거에 비해서는 뭐 공부를 별로 안 했어요. 로봇이 좋다고만 계속 떠들고 있는데 작년도 상반기 하반기가 이제 로봇이 좀 움직였었거든요. 네. 근데 올해는 이제 의외로 좀 뚱했어요. 로봇주가 그렇게 막 연속성을 가지고 시장의 주도 테마주다 이런 얘기가 없었는데 이게 한 해 건너서 생각해 보면 전 내년은 또 로봇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뭐 지금 이런 SPG 같은 경우가 200에서 밑에 있으니까 과열도 아니고 이제 굉장히 처져 있지만 제가 기억하기는 3분기 실적이 상당히 좋았던 걸로 기억을 해요. 그리고 감속기는 로봇의 원가에서 한 30% 이상 차지하는 핵심 부품이기 때문에 그래도 SPG가 견실한 로봇 기업 중에 네. 하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바닥이니까요. 아마 사신 가격이 아까 얼마라고? 사신 가격을 저희가 채팅 상담은 말씀을 드릴 수가 없어서. 그래요. 네. 예. 저 위신 것 같은데 어쨌든 예, 제가 봐서는 지금 가격이 차라리 좋은 가격 같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고요. 네. 좋은 가격이면 어떻게 해야 돼요? 추가 매수를 해야 될까요? 예. 그렇게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알겠습니다. 정도 관점은 작년도 이맘때, 그러니까 아마 저 그 피날레가 나왔던 9월달이 아마 제가 기억하기로는 작년도 그 두산 로보틱스 상장되면서 막 난리쳤던 하반기가 있었거든요. 전반부에는 레인보우 로보틱스 때문에 이제 로봇주가 많이 갔었고요. 아마 그 흐름 이후에 좀 많이 부러졌는데 가격적으로 한 반 이상 지금 내려왔기 때문에 충분히 가격 조정, 기간 조정 나왔다고 생각이 됩니다. 약간의 이제 기관성 매수나 이런 것들 눈에 띄게 되면 과감하게 들어가 주시는 가격대에 충분히 좋은 가격대 같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알겠습니다. 로봇 또 업황이 본격적으로 조금 턴어라운드 된다면 또 함께 올라올 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비중 어떻게 되시는지 모르겠지만 조금 네. 여유가 뭐 있으시다면 사신 가격도 모르고 비중도 모르지만 네. 모릅니다. 사실 저희는 중요하진 않습니다. 사신 가격하고 비중이 중요한 건 아니죠. 오늘 이후가 어떻게 될 것 같으니까 그쵸. 사신 가격 어느 가격임에도 불구하고 파시는 게 더 좋을 수도 있고 그쵸. 오히려 더 뭐 챙겨 넣으시는 게 더 좋을 때도 있고 그런 네. 관점으로 말씀을 드릴 테니까 뭐 매수 가격은
예, 이제 너무 신경 안 써도 될 것 네, 같습니다. 예. 어쨌든 주가는 지금 저점 구간에 있으니 여유가 되신다면 추가 매수까지 고려하시는 것도 좋겠다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네. SPG까지 만나봤고요. 저희 다음 상담은 문자 상담 이어가 문자 지금 또 보겠습니다. 기다리시는 분 많으니까 그러니까요. 짧게 빨리 한번 가보겠습니다. 좋습니다. 예. 휴젤 들어와 있는데 매수가가 28만 5,300원이십니다. 네. 그렇게 높지 않으신 것 같아요. 매수가가. 어떤 사실 전략이 뭐 될까요? 휴젤은 이게 지금 단기 그래프보다 한번 장기 한번 보실까요? 네. 이 그래프 한번 보시죠. 여기서 뭐 오. 느껴지시는 거 없으세요? 우상향. 진짜 뭐 영화 친구에 나왔던 많이 먹었다니가 이거 아닙니까? 네. 사실 사진 가격이 최근이라 음. 뭐 최근 현재가랑 거의 유사한 가격이지. 그러니까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물론 휴젤은 지금보다 높은 가격의 목표가를 지으시라고 리포트가 나오겠습니다만 저는 기본적으로는 뭐 같은 값이면 이런 종목보다 이제 막 샘솟는 네. 휴젤하고 유사 개념인데 전 휴젤보다는 이렇게 바꿔드려도 되나요? 제 맘대로. 이게 더 좋은 것 같아 난. 바이오 플러스라고. 예, 비슷해요. 근데 지금 이 녀석은 200일선 밑에 이제 한참 엎드려 있다가 네. 요즘 텐션이 좀 붙어가지고 상승하는데 지금 이렇게 보면 되게 많이 오른 것 같지만 휴젤의 상승 어떤 패턴의 그 1년, 2년 이상의 주기를 보면 얘는 지금 시작도 안 했다 이런 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히려 휴젤의 어떤 마지막 고비까지 내가 먹고 나오겠어 이거보다는 이제 좀 시작하는 똑같은 필러나 뭐 이런 얼굴에 그 텐션을 높이는 네. 그런 유의 종목들이라고 하면 저는 과감하게 좀 바꿔보시는 게 어떨까?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휴젤 뭐 매수가에서 그렇게 멀어져 계신 것도 아니니까. 그러니까 휴젤이 나쁘다는 게 아니고 그쵸. 충분히 많이 올라왔다. 전 그런 생각이라 네. 가격 탄력성 면에서는 이제 막 시작하는 쪽이 더 낫지 않을까요? 그렇게 좀 제안을 드리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휴젤 그리고 한 종목 더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바이오 플러스까지. 네. 저도 메모하겠습니다. 예. 다음 상담 바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역시나 문자 상담 좀 만나보도록 할게요. 하나 엔진 들어와 있고요. 매수가가 16,900원이십니다. 네. 수익권이시네요. 네, 수익권이죠. 네. 저는 한 2만 원까지는 가시는 게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엔진은 중국 애들도 우리나라 엔진 없어서 못 산다고 얘기를 듣고 있어서요. 네. 중국이 배는 만들지만 엔진에는 취약하다. 우리나라 엔진을 호시탐탐 노리고 있다. 하나 엔진, STX 엔진, HD, 현대중공업 요 삼두마차의 엔진들이 굉장히 해외에서 호평받고 있다고 알고 있어서요. 뭐 HD, 현대중공업 뭐 물론 좋지만 하나 엔진도 상당히 경쟁력이 있어 보인다. 네. 2만 원까지. 지금 뭐 사실 조선이나 조선 기자재 엔진 쪽은 뭐 우리나라에서 제일 유일하게 전 세계에다 대고 특히 미국에다 대고 한마디로 좀 시체말로 뻐길 수 있는 종목입니다. 뻐길 수 있는 업종입니다. 네. 이쪽은 기왕 잡으셨으면 조금 기노부로 잔파도 무시하시고 좀 가주시는 전략이 좋을 것 같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게요. 알겠습니다. 예. 충분히 경쟁력 있는 기업인 만큼 조금 길게 보자. 2만 원까지는 좀 보자. 다음 종목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역시나 네. 문자 상담인데요. 제주 반도체 들어와 있습니다. 매수가가 11,800원이시네요. 네. 지금 그래도 8%대 좀 상승하면서 9,000원 현재 주가인데 네. 어떤 전략 필요할까요? 이게 이게 이제 시세가 굉장히 낮던 종목이에요. 뭐 이거 잘 아시듯이 올 초까지 얘가 거의 4만 원까지 올라갔다가 4분의 1 토막이 났어요. 예. 네, 맞아요. 최근에 그러니까 그거죠. 이게 작년 그 11월, 12월 때부터 이제 뭔 이슈가 붙었냐면은 온 디바이스 뭐 각각의 이제 디바이스, 맞아요. 스마트폰이나 아이패드나 뭐 이런 류에 다 자체적인 인터넷 연결 없이도 AI 기능을 붙인다. 이제 이런 것들이 재료가 되면서 그때 이제 같이 올랐던 류들이 많습니다. 제주 반도체도 그런 이제 힘을 좀 타가지고 올랐었는데 실적이 말해주는 거겠죠. 예, 실적이 이렇게까지 가면 안 돼 이런 거죠. 이게 한때로 보면은 시가총액이 1조 한 4천억까지 나왔다는 얘기인데 1조 4천억을 견딜 만한 실적이 나오느냐 말이에요. 뭐 작년도 기준 160억,
단순 계산해도 PER 단 한 80배, 90배 나오는데 네. 우리나라 반도체 회사가 8, 90배? 이거 사실 어느 때 뭐 인기 있을 때야 뭐 그럴 수 있어라고 하지만 평상시에 느끼시기에는 너무한 수준이 아니냐. 그리고 이번 1분기부터 실적은 또 계속 감소해서 3분기는 적자까지 났어요. 그러다 보니까 올해 통틀어서도 한 100억대 내외 이렇게 보면 사실 지금 3천억도 뭐 합리적인 수준보다 좀 비싸다고 볼 수도 있죠. 네. 근데 다만 뭐 인기가 있었을 때는 1조 한 3, 4천억까지도 시가총액이 나왔던 종목이니까 과거에 이제 많이 물렸던 분들 입장에서는 이제 뭐 지금 가격이 말도 안 돼 이렇게 생각하시겠습니다. 다만 이제 최근 사신 12,000원대 정도 내외라고 하면 충분히 반등의 여지가 있고요. 오늘 삼성전자가 물론 뭐 보조금 갖고 이제 모든 악재를 털었다 이런 건 아니지만 제가 보기엔 삼성전자라든가 하이닉스라든가 이런 것들 최근에 뭐 브로드컴의 HBM 납품 이슈도 나오고 약간 HBM이라든가 뭐 CXL 관련해서 오늘 일부 반도체 소부장들이 좀 움직이는 면들이 좀 있단 말이죠. 그래서 네. 이런 것들이 물론 그동안 눌려왔던 거 생각해보면 그냥 단순 기술적 반등 이렇게 생각하고 마실 확률이 높은데 그러지 않을 확률이 더 높다. 오히려 연초에 반도체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반짝해질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뭐 그런 관점에서 제주 반도체 오늘 10% 가까운 상승은 눈에 띄고 뭐 잘 되면은 12,000원대에서 13,000원까지 올라올 수 있는 그림은 보여진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래도 시청자는 매수가 위까지 또 갈 수 있는 힘을 갖고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사신 가격이 뭐 음. 낮게 잘 사셔서 그래요. 네. 2, 3만 원대 사놓으셨으면 답이 없겠지만 일단은 다행입니다. 큰 차이가 없으니까요. 네, 일단 조금 확인을 해보자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채팅으로 올라온 상담 좀 보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채팅으로 아까 전에 LNC 바이오 여쭤보신 분 계셨던 것 같은데. LNC 바이오요? 네, LNC 바이오 저도 조금 생소한 종목이기는 한데 오늘 바이오 전반적으로 조금 좋잖아요. 이 종목도 좋긴 합니다. 빨간불 켜고 있기는 하거든요. 0.46%. 네. LNC 바이오는 약간 성형 그쪽과 관련된 저도 잘 종목인가요? 업태를 모르겠어요. 예, 평소에 보던 종목이 아니라서 인체 조직 기반 치료, 피부, 피부 쪽, 뭐 피부 재생이라든가 인체 조직 뭐 이식제라고 하는 거 보니까 그런 류네요. 예. 뭐 좀 우리나라 기업 중에 좀 생소하기도 한데 약간 유니크한 부분들이 있는 것 같고요. 최근에 사실 보면 흐름만 보면 뭐 이번에 어떤 정치적인 이벤트와는 상관없이 우상향의 그림을 잘 만들어주고 있었거든요. 네. 예, 그림은 뭐 사실 한 달 전만 해도 이제 바닥을 계속 확인하는 상황이었는데 최근에는 움직임들이 좋은 게 글쎄 뭐 이 기업은 제가 사실 명단에서 못 봤지만 어쨌든 1월 달 되면 이제 JP 모건 나가는 회사들 네. 중심으로 해서 이제 또 봄까지 학회들이 쭉 이어지기 때문에 관련해서 뭐 기술 이전 타진을 하거나 이런 기업들의 면면들이 드러날 가능성이 높은 구간이에요. 지금의 시즌이. 그래서 뭐 오늘부터 그런 얘기들 많이 하시잖아요. JP 모건 나가는 회사 아니면 뭐 CES 2025에 나가서 뭔가 하는 것 같은 회사 이런 것들 이제 좀 사실 멀리 남지도 않았어요. CES는 1월 5일인가부터 하고 JP 모건 1월 13일인가 뭐 그렇게 예정이 돼 있어서 네. 1월 달 달굴 수 있는 큰 양대 산맥의 이벤트이기 때문에 이런 거에 나가는 기업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얘는 해당 사항은 없는 것 같고 일단은 그래도 흐름은 최근까지 꽤 좋았어 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뭘까요? 구체적인 이유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네. 근데 어쨌든 이 녀석 같은 경우는 제가 그래요. 보니까 이게 그냥 신약을 만든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숫자를 충분히 찍을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기업이에요. 얘가 그 분기별로 보면 참 이것도 귀합니다. 뭐 사실 제약바이오단에서 그냥 약간 원래 그냥 중견제약사 말고 100억대라도 분기 매출이 나오는 회사 이거 사실 흔치 않거든요. 예, 그런 취지로 보면
실적에 대한 것들이 좀 개선될 수 있는 여지가 있지 않은가 그런 생각이 좀 들긴 하는데 뭐 3분기 실적도 별로 좋지는 않았지만 뭐 일단 적어도 지금 재무제표 보기에는 적어도 딴 회사들처럼 손 벌려가지고 주주 대상 유상증자 이런 거 터트릴 확률은 별로 없어 보인다. 네. 일단은 재무구조는 부채 비율이 한 60%대, 유보율이 한 1100%대이기 때문에 그런 것에 있어서는 일단 뭐 연구하거나 뭐 개발할 수 있는 여력은 자체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것 같아서 네. 지금은 뭐 이따가 원래 아까 제가 명단 받아 보니까 이런 기업에 대해서 문의 사실 후순위지만 미리 원래 좀 늦게 목록이 돼 있는 애들은 사실 저희가 맨날 못하잖아요. 건너뛰기 딱 좋은데 맞아요. 이런 거거든요. 이 GI 이노베이션 같은 경우가 뭐 최근까지도 사실 뭐 작년에 뭐 유럽 종양학회니 이런 데 나간다 그래갖고 좋았는데 이게 제가 알기로 주말 사이에 주주 배정 유상증자를 발표를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8%지만 아까 최대 18%까지 밀렸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게 바이오가 자체 자금이 떨어지고 이러면 뭐 은행 조달을 하든 시비를 발행하든 뭐 회사채를 발행하든 해야 되는데 네. 그런 게 마땅치 않으니까 이제 주주들한테 뭐 이를테면 운영자금이나 개발 자금을 달라는 식으로 유상증자 터트리면 그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유상증자를 주주 배정을 하는 회사들 주가라는 것들이 크게 좀 빠지거나 무너지는 경향들이 많은데 GI 같은 경우도 사실 그런 예 하나라고 보겠고요. 네. 상대적으로 방금 얘기 나눴던 LNC는 그런 거에서는 조금 자유롭게 재무제표가 양호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LNC 바이오에 대해서 또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시청자님 저희가 채팅으로는 보다 자세한 상담은 해드릴 수가 없잖아요. 매수가를 또 못 읽어드리고 이렇다 보니까 조금 더 자세한 상담 원하시면은 전화 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꽤 오래 들고 계셨던 것 같아가지고 고민이 네. 많이 되실 것 같은데 네. 그 다음 채팅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네. 채팅은 한미반도체도 눈에 띄거든요. 오늘 힘 좋잖아요. 한미반도체 좀 어떻게 전망 바라보실까요? 이게 힘 좋은 걸 느끼시는군요. 네. 그래요. 뭐 모처럼 올라옵니다. 이게 사실 아마 제가 기억하기로는 지난주에 소송을 걸었던 걸로 알고 있어요. 네. 하나 건설기계인가 그쪽에다가 종합기계인가 자기는 이제 특허 뭐 이제 심혈했다 네. 이런 식으로 아마 소송을 건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게 이제 뭐 양쪽에서 다 입장들이 있겠지만 어쨌든 소송을 걸므로써 뭐 유사한 어떤 로직을 갖고 있는 그런 장비를 만드는데 상대방을 제약할 수도 있고 실제로 결과가 정말 침해됐다 이렇게 나오면 당분간 또 국내 유일의 뭐 본딩 회사로서 입지를 다질 수도 있다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네. 그런 입장에서 약간 하나에 대해서 소송을 건 거에 대한 부분들이 좀 부각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아무래도 뭐 지금은 사실 현실적으로는 이게 삼성전자에 납품을 거의 안 하는 회사로 알고 있는데 글쎄요. 삼성전자 쪽에서 솔직히 오냐에서 좀 받아들여지게 되면 이 회사는 사실 지금 가격보다는 뭐 50% 이상 올라가도 될 거라고 봅니다. 지금은 그냥 하이닉스 중심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캐파가 딱 정해져 있을 뿐인데 하이닉스 삼성전자의 관계 개선 문제가 사실 되게 크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뭐 앞으로 TC 본딩에서 하이브리드 본딩이라든가 이런 쪽으로 이제 가면서 조금 더 그 밸류업이 되는, 그러니까 더 밸류가 있는 장비를 납품하게 되면 실적은 좋아질 것 같은데 다만 문제는 그겁니다. 이게 과거에 지금 가격보다 더블 가격이 있었거든요. 네. 근데 실적이 좋아집니다. 이 순간 가격이 부러졌어요. 그게 무슨 말씀이냐면 실적이 정말 안 나와도 말도 안 되게 비싸지는 상태를 보이는 구간이 있는가 하면 정작 실적이 정말 좋아지는데 이럴 때 주가는 또 네. 고점에서 확 부러지거든요. 네. 그게 보통의 예예요. 시장의 흐름이 우리가 다소 이해 안 되는 수준이죠. 그러니까 실적이 좋아지는데 주가가 더 안 오르고 오히려 고점에서 부러질까 이런 생각들 많이 하시는데 그게 증시의 대부분의 섭리입니다. 논리고요. 실적 좋아질 것 같아 그렇게 할 때 올라갔다가 실제 좋아지는 거 다들 확인이 되는 순간 주가는 부러지는 거거든요. 네. 그 뒤에 이제 실적이 정말 생각보다 더 좋아지면 다시 올라가는 거죠. 그런 사이클을 탄다라는 거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삼성물산 문자로 들어와 있습니다. 삼성물산 매수가가 13만 5,800원이시네요. 네. 네. 지금 삼성물산
현재 주가 11만 8천 원인데 어떤 흐름 보여줄까요, 앞으로? 뭐 이 녀석의 맨날 평가받는 게 이제 자체 건설이나 유통 관련해서 실적 괜찮고 삼성전자 음. 또 삼성 바이오로직스에 대한 지분 가치 충분하고 음. 사실 뭐 회사야 문제 없고 견실하죠. 뭐 PBR도 낮은 수준이고 다 좋습니다. 다만 이제 뭐 너무나 좀 이상적이기 때문에 뭐 삼성물산을 어떻게 보면 그런 거 있죠. 예. 너무나 괜찮아서 음. 건드리지 못한다 이런 거 있잖아요. 네. 우리 여러분들 뭐 집안에 가보라고 있는 것들 음. 너무 좋고 이쁘니까 저거 함부로 그쵸. 터치 안 하는 거랑 네. 비슷해요. 좋은데 손이 안 간다? 손을 가면 안 될 것 같다. 이런 저는 개인적으로 삼성물산이 그런 기업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충분히 좋은데 막상 매매는 별로 하고 싶지 않아 이런 거. 조금 다른 느낌이긴 하지만 충분히 자산 가치도 있고 실적도 좋은데 굳이 여기 가서 내가 승부를 봐야 될까 이런 생각이 드는 종목 중에 하나거든요. 네. 제 개인적인 느낌입니다. 그래서 삼성물산이 말씀드린 대로 뭐 하나 빠지는 건 없는데 그렇다고 해서 지금 삼성그룹 내 어떤 상황이나 이런 것들 봤을 때 뭐 물산만 혼자 독야청청 올라간다 이런 상황이 나올 것 같지는 않아요. 어쨌든 삼바야 최근에 흐름이 괜찮았습니다만 삼성전자의 지분 가치 개념도 뭐 회복이 돼야 또 물산에도 좋은 거고 그런 상황들 감안해 보면 지금 정도 가격에서 크게 최근에는 형성이 뭐 다른 가격대가 형성된 게 없죠. 그냥 잘 되면 12만 원대 한 중반 갖고 안 되면 11만 원 초반 정도 한 10,000원 정도 내 박스권으로 계속 흘러가는 그림이라서요. 네. 수급도 물론 들어와야 되는데 약간 일희일비예요. 들어오는 날 빠지는 날 이렇게 계속 겹쳐 있다 보니까 주가의 흐름이 그냥 거의 플랫하게 가고 있는 그림이라서 일단은 삼성전자의 어떤 좀 변동성이 만들어지면 물산도 같이 갈 그림이라고 보고요. 그리고 글쎄 이건 좀 너무 넘겨짚은 얘기인데 우리나라가 연초에 뭐 밸류업 가지고 굉장히 할 때 이제 물산도 좀 움직였었거든요. 네. 다른 지주회사군도 좀 움직였고 이게 우리나라가 안고 있는 고질적인 병폐 중에 하나가 어떤 지주회사군을 왜 이중으로 다 등록해가지고서 평가를 받느냐 이런 부분도 상당히 큰데요. 뭐 그 부분에 대해서 아마 어떤 명확한 해석이 나오거나 약간 반전시킬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 나오면 물산이 세게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지금 사실 우리나라 전반적인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가 지주회사군의 이중 그러니까 더블 카운팅 문제가 상당히 큰데요. 그 부분이 좀 해결된다고 하면 동사한테도 좋아질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많이 들거든요. 네. 네. 알겠습니다. 삼성물산 또 한번 뭐 그 문제가 좀 해결이 된다고 한다면 한 번 더 힘을 보여줄 수 있는 종목인 만큼 일단은 보유하고 기다려보는 전략 맞을까요? 네. 알겠습니다. 삼성물산까지 포인트 들어봤고요. 다음 상담 만나보겠습니다. 역시나 문자로 들어온 상담인데요. 에어레인 들어와 있습니다. 매수가가 13,000원이십니다. 현재 수익권이신데 이 종목 같은 경우 전거래 급락 나와서 오늘 거래 정지 가능성까지 언급이 나왔던 종목이라서 걱정이 되실 것 같습니다. 매도 타이밍 좀 어떻게 잡아보면 좋을까요? 에어레인이요? 네, 에어레인. 이거 제가 금요일 날 오후에 사라. 예. 그러면은 그분이실 것 같은데 매수가가 지금 13,000원. 아까 저는 그냥 시초가에서 조금 올라오길래 팔았어요. 아유, 네. 예, 뭐 거래 정지 이슈는 제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탄소 포집과 관련해서 가장 우수한 재료를 안고 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에어레인은 지금 사실 그게 이제 기술적인 건데 네. 그걸 회피할 거냐 아니면 뭐 거래 정지냐 아니면 이제 단기 가을로 묶여서 한 3일 동안 30분 매매를 하게 될 거냐 뭐 그런 상황인데 사실 좀 억울합니다. 요 정도 올라온 거 가지고서 뭘 그렇게 경고까지 묶이고 거래까지 정지돼야 되나 싶은데 그게 어차피 이제 같은 섹터나 업종 대비해서 유달리 많이 오르게 되면 뭐 전반적으로 더 많이 오른 종목은 안 그런데도 그런데 묶이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뭐 묶여서 뭐 하루가 정지됐거나 아니면 3일 동안 단기 과열로 된다 그래도 네. 최근에 트럼프 머스크 입에서 나온 가장 최신 섹터가 탄소 중립과 관련된 이슈이기 때문에
에어레인은 충분히 한번 더 치솟을 수 있다라는 가능성이 있다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어. 오늘 마이너스가 오늘은 뭐 장분위기다 쉽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언제든 꿀렁거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금요일 날 17,000원대 갔다가 크게 좀 거래량과 함께 무너진 종목이라 네. 오늘 반등이 미약하면 내일 오히려 마이너스 나올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뭐 이미 사시고 나서 지금 어떠면 좋을까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긴 한데 일단 사시고 계시다고 하면 그러니까 금요일 날 고점 17,000원대 이상의 상황을 좀 기대를 해보셔도 좋을 것 같고 만약 신규 매수를 꿈꾸신다 이러면 오늘 최소 마이너스 그림이거나 오늘보다 내일이 가능성이 높은데요. 내일 같은 때 이제 한번 트라이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다 이런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에어레인 같은 경우 지금 일단 시청자님 매수가 13,000원이기 때문에 네. 조금 더 기다려보다 17,000원까지 목표 라인 잡아주신 걸까요? 저는 18,000원까지 만- 갈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고요. 18,000원. 정고점을 벗길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고 뭐 그렇다면 사실 지금 14,000원인데 와, 저 사람 말이 18,000원이면은 4,000원? 와, 이거 지금 무조건 사야 돼. 뭐 이렇게 생각이 드실 수도 있는데 이렇게 좋을 것 같아 하고 얘기 드리는 순간은 사실 심리적으로 이게 쫓기시면 안 돼요. 네. 예, 충분히 더 아래 가격에서 잡을 수 있다고 생각 드니까요. 네. 지금 제가 말씀드렸다고 뭐 누구보다 빨리 매수 버튼을 눌렀습니다. 이거 자랑거리 전혀 아닙니다. 예. 알겠습니다. 우리가 막 뭐 시세가 분봉을 봤을 때 뭐 막 수량이 들어와요 이럴 때가 100종목 중에 하나 둘은 이제 상한가 치기 위해서 그렇게 나오는 것들이 있는데 거의 10개 중에 한 7개, 8개는 단기적으로 물리는 사람들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만들기 때문에 남들 들어갈 때 내가 정말 제일 빨리 들어갔어요 이런 거 아니면은 조금 어중간하게 들어가시면 대부분 물려요. 그러니까 이런 거 낚시를 좀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게 내가 원하는 가격에다 이렇게 갖다 놓고 그냥 기다리시는 거예요. 네, 그러시는 게 좋습니다. 가격은 전 14,000원 아래가 형성이 될 것 같아서 뭐 오늘 오후든 아니면 내일이든 가격대는 13자 최소한 보일 때를 매수 타점으로 삼는 게 좋겠다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신규 매수 고려하시는 분들께서는 진입가 13,000원, 14,000원 아래에서 고려를 해보시는 전략까지 또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다음 상담 또 이어가 보겠습니다. 농심 문자로 들어와 있는데요. 농심이요? 네, 매수가가 45만 3천 원이십니다. 45만 3천 원이면 45만 원이요? 네. 일단 45만 원이면은 지금 45만 원이면 아마 뭐 내리는 그림이었다면 7월 하순에 사셨든지 그렇네요. 네. 아니면 뭐 5월 달에 사셨는데 59만 원을 뭐 넘겨버리셨든지 제 생각에 전자에 좀 가깝지 않을까. 왜냐면 59만 원대 안 파셨을 것 같진 않아요. 네, 그래서 네. 그 뒤에 이제 네. 재반등이 빨리 나올 걸로 기대하고 음. 조금 높게 들어가신 단가가 아닌가 싶습니다. 네. 예. 제가 이 종목이 꼭 뭐 제 원칙에 딱 100% 부합은 안 하는데요. 제가 대시세를 낸 종목은 어느 정도 가격대에 들어가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예전 분한테. 네. 예. 우리 진아님한테는 얘기를 안 드린 것 같으니까. 한 번 더 얘기를 해주시면 기억하겠습니다. 50%입니다. 네. 50% 조정을 좀 꿈꿔라. 꿈꾸는 건 좀 이상하고 하여튼 좀 기다려라. 진득하게. 반도 안 빠졌는데 철삭되고 들어가가지고 대충 물려가지고 상담을 안 하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 많이 드리는데요. 농심이 이번에 그 6월달 고점이 59만 9천 원이에요. 네. 그러니까 60만 원이죠. 예, 그거에 딱 반 잡으면 어디냐? 30만 원 정도잖아요. 그러니까요. 네. 최근에 농심 쌍바닥 비슷하게 쳤는데 31만 원대에서 쌍바닥이 나왔거든요. 네. 그럼 딱 뭐 30만 원 안 찍었잖아 이렇게 말씀하시면 할 말은 없습니다만 적어도 이게 40자나 50자 초반에서 살 종목은 아니었다는 얘기죠. 예, 거의 반 부러진 다음에 네. 바닥을 2번 치고 나서 31만 원대에서 지금 38만 원 바닥 기준이면 20% 이상 반등이 나온 거예요. 근데 지금 농심에 대해서는 리포팅이 약간 엇갈립니다. 최근에 증설 효과, 특히 미국 증설 효과 때문에 실적이 계속 좋아질 것이야 이렇게 보는 시각도 있고요.
아무래도 삼양 못 따라간다 이렇게 보시는 시각들이 있어서 네. 약간 양비론이 있는데 저는 전자에 좀 가깝다고 생각해요. 뭐 같이 위나면 좋잖아요. 올해 라면 엄청나게 수출됐습니다. 그쵸. 물론 네. 이제 비중으로 보면 삼양식품의 불닭이 음. 원탑인 거 맞는데 최근에 농심도 그 흑백 요리사의 에드워드리 CF 모델로 해가지고 네. 신라면 툼바가 굉장히 인기를 끌고 있다고 알고 있어요. 굉장히 맛있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제가 들어본 그 라면을 먹어보신 분 10분 정도 되시면 10분이 다 맛있대요. 그럼 끝난 거죠. 여기서 뭘 고민을 해요. 오늘 뭐 3,000원밖에 안 올라서 슬픔이다 이러실 필요 없는 거죠. 네. 예, 라면 일단 입맛이 이렇게 돌고 입소문이 나면 요새는 우리나라 입맛이 뭐 세계 입맛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봐서는 뭐 불닭도 좋지만 조금 더 순한 그쵸. 뭐 약간 매운맛, 감칠맛 뭐 이렇게 생각하고 보시면 농심이 지금 삼양식품도 좋잖아요. 이렇게 선도 업체가 있으니까 뭐 삼양식품만 혼자 돈 번다 이런 거 아니고 뭐 오늘도 신고가 모습 삼양식품 나오는데 그러네요. 사실 뭐 농심 옛날로 치면 이게 우지파동이라고 옛날에 있었어요. 삼양식품이 원래 라면 1등주였다가 우지파동이라 그래서 공업용 그 쇠기름 이런 것들을 뭐 라면에 쓴다 이런 식으로 소문이 나면서 네. 삼양이 거의 쪼가들고 농심이 그걸 이용해서 이제 1등 자리를 몇십 년 동안 유지했었는데 지금은 뭐 이를테면 이제 조금 또 상반됐어요. 불닭 가지고 완전히 세계 평정을 하면서 라면의 어떤 판도를 바꿔버리긴 했는데 그렇다고 농심이 뭐 절대 안 되는 건 아닙니다. 2등부터 그 밑에 뭐 여러 가지 라면 유명한 것들 있잖아요. 뭐 매운 라면 비롯해서 뭐 그 굵은 면발 또 구수한 국물 여기 툼바까지 예, 라인업이 굉장히 다양하고 맞아요. 저는 뭐 개인적으로 예, 그래서 저한테 그 라면 한 박스 보내실 일은 없겠지만 짜파로 시작되는 라면 엄청 좋아하거든요. 저는 네, 저도요. 집에서 그냥 심심하면 만들어 먹어요. 저는 예, 예, 이 관계자분 듣고 계신가 모르겠는데 예. 자,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농심도 저는 뭐 삼양식품처럼 이렇게 뭐 불같이 올라가지는 않더라도 지금 바닥에서 200에서 위로 올라가겠다는 생각 들어요. 그래서 40만 원대 한 중반 정도까지는 네. 충분히 올라올 수 있는 그림이라고 생각하고요. 예. 왜요? 뭐 웃으세요? 뭐 아니, 채팅창에 누가 뭐 라면 보내주신다고 뭐 그런 아닙니다. 아니, 와이드님께서 라면은 역시 진순이죠 이러는데. 진순이요? 네. 아, 진한 거 순한 맛? 맞습니다. 예. 진순이. 제가 또 개인적으로 아, 그래요? 애정하는 라면 중에 하나라서 네, 네. 웃음이 났습니다. 네. 네, 농심 어쨌든 농심 굉장히 또 좋은 기업이죠. 농심이 또 근데 농부의 여기 마음. 지금 제가 알기로는 그때 판결이나 이런 거 네. 몇 년 뒤에 나온 거지만 삼양식품이 좀 억울했다고 저는 알고 있어요. 그 네. 공업용 우지 쓰지 않았다고 결론이 난 걸로 알아서 맞아요. 약간 그때 좀 업계에서는 좀 그런 소문도 있었거든요. 이거 누가 이렇게 흘린 거야 뭐 이런 거에 대한 소문도 좀 있었고요. 제가 알기로는 삼양라면이 약간 뭔가 좀 억울하다 이런 면으로 나중에 판결 받은 걸로 제가 기억이 나서요. 네. 뭐 당 회사가 소비자를 우롱했다 이렇게는 보시지 않는 게 맞지 않나 생각이 들었습니다. 알겠습니다. 농심 어쨌든 또 좋은 기업인인 만큼 올라간다면 40만 원 중반대까지 충분히 갈 수 그러니까 있는. 윈윈하자는 거죠. 뭐 음. 삼양식품도 세계 나가서 잘하고 좋은데 맞아요. 농심도 충분히 그럴 수 있는 많은 여건들을 갖고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맞아요. 그게 뭐 우리나라 안에서 누가 더 잘 팔리니 이게 중요한 게 지금은 아니니까요. 세계 입맛을 누가 잘 잡느냐 그런 면으로 봐서는 양쪽 다 그냥 다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맞아요. 예, 제가 비빔면으로 즐기는 뭐 팔도도 잘 됐으면 좋겠고 하지만 그건 비상장이니까 빼고요. 예. 네, 농심이랑 삼양식품 우리나라 K푸드 기업들 좀 잘 됐으면 함께 잘 됐으면 좋겠고 자람 테크놀로지 들어와 있습니다. 네. 매수가가 6만 원이세요. 네, 지금 자람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는 그래도 요즘에 요즘 좋죠. 그러니까요. 요즘에 약간 요런 류들이 큰 조정 이후에 자람은 사실 지난 그 11월 말에 이제 거래 터지면서 요때 양봉 나오면서 거래 한번 근래 들어서 가장 터지면서 추세 전환이 나온 거예요.
그때가 사실 아깝죠. 그때가 3만 원 남짓이었는데 지금 벌써 5만 원대가 그니까요. 됐으니까 네. 바닥에서 한 60% 이상 올랐다고 보시면 음. 돼요. 그래서 상당히 이미 진전은 좀 많이 됐는데 근데 또 사신 가격이 또 더 위야. 네. 그래서 아직까지 조금 남았는데 음. 뭐 제가 봐서는 지금 흐름이나 최근에 이제 수급이나 이런 거 보면은 6만 원 정도까지의 마디 가격은 한번 달성이 될 것 같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사신 가격은 정말 오래 기다리셨는데 반토막 난 걸 기다리셔서 지금 올라온 거잖아요. 네. 오늘 지인분도 하나 그런 분이 하나 계시거든요. 네. 오늘 얼마 전까지 저 보면 맨날 울고불고 하시던 분이 계세요. 3천당 사가지고 아. 15만 원에 샀는데 8만 원 됐다고 막 우셨거든요. 네. 오늘 상한가 쳐서 15만 원 그러니까요. 됐더니 바로 태세가 전환돼서 아. 내가 이래서 샀지 뭐 이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음. 예, 빨리 정리하쇼. 네, 그랬는데 3분의 1만 정리하라 그랬어요. 네. 오늘 오늘 3천당 상한가 근처에서 진짜. 정리 잘 하셨던 것 같아요. 다행입니다. 하여튼 뭐 이 제가 지금 예를 들어 드리는 게 괜히 잡소리하는 게 아니고요. 종목이라고 하는 게 증권 시장에서 여러분들이 느끼실 수 있는 최대한의 어떤 찬스라든가 기회라는 게 이렇게 열려 있다는 거죠. 15만 원짜리가 8만 원 됐다가도 15만 원 바로 또 될 수 있는 게 증권 시장이라는 거. 그래서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그 종목의 히스토리나 이런 것들이 예전에 그런 전적 같은 것들이 좀 있는 애들을 편입하시는 게 좋아요. 네. 옛날에 갔던 경험이 있는 애들이 그래도 움직이지 네. 한 번도 간 적이 없는 애들은 상한가도 5년 10년 동안 한 번도 안 간 애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뭐 좋은 재료가 있으니까 상한가 갔죠. 근데 이 상한가를 가는 종목이라고 하는 게 정말 귀해요. 요새는 흔히 말해서 정치 테마주들이 너무 쉽게 상한가를 가는 것도 보여줘서 하루에도 막 10대 개씩 상한가가 나오지만 원래로 치면 하루에 서너 개 이상 안 나오는 게 시장의 흐름이거든요. 그래서 요즘처럼 이제 종목들이 좀 슬림화되고 에너지가 쏠리게 되면 좋은 종목과 재료가 붙었을 때 상한가 흐름을 어느 때보다도 맛볼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거니까요. 그런 이력과 구력이 좀 있는 애들에 집중하시는 게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알겠습니다. 매수가까지 그래도 자람 테크놀로지 회복할 수 있는 힘을 갖고 있는 종목인 만큼 좀 더 기다려보자. 지금까지 버틴 만큼 조금 더 인내를 갖고 기다려보자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다음 상담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역시나 문자 상담인데요. 오픈롤 들어와 있습니다. 오픈롤. 네, 매수가가 7,200원이신데 현재 주가가 6,000원대거든요. 오픈롤은 제가 좀 생소한 종목이어서 찾아보니까 일자리 정책주로 또 부각을 받았던 종목이더라고요. 최근에 그래서 올랐던 거예요. 네. 예, 요즘 잘 아시겠지만 사실 약간 우물가에 가서 저는 김치찌개 끓여달라는 시기에 가깝다고 생각이 드는. 어느 정권 어느 정부가 일자리 정책에 뭐 손 놓고 있는 데는 없죠 사실. 그렇죠. 네. 그래서 뭐 이번에 혹시라도 빠른 대선이 나올 때 유력 후보가 평소에 일자리를 많이 강조했다. 이걸 가지고 최근에 뭐 일자리 관련주 또 저출산 관련주들이 좀 움직이긴 했는데요. 세상에 어느 정부가 그런 걸 안 했겠어요? 뭐 특별하게 더 밀어붙이고 강하게 네. 할 거라는 생각을 하는 게 전 조금 이상하긴 한데 어쨌든 그 덕분에 올라온 겁니다. 그래서 오픈롤 뭐 사신 어떤 가격대가 7,000원. 이게 사실 최근까지 4,000원이었다가 얼마 전에 7,000원까지 갔는데 그러니까요. 설마 그날 사신 건가요? 그러신 것 같아요. 야, 그랬으면은 이거는 제가 봐서는 투자에 있어서는 굉장히 꽝입니다. 꽝. 아니면 굉장히 오래전에 사셨을 수도 있고. 오래 사셨으면 이거에 놀래가지고 나오셨어야 되는 거지. 이걸 참고 있었다고 하면 역시 꽝입니다. 저는 꽝꽝이에요. 사실 뭐 일자리 좋죠. 매우 중요한 정책인 거 맞는데 지금 경제가 많은 일자리를 창출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구조로 계속 바뀌고 있거든요. 관련주의 움직임이 이렇게 뭐 정책적으로 누가 돼서 한번 정책적인 바람이 물갈이가 된다 이렇게 됐을 때 한번 움직이는 것뿐이지 동사가 제가 봐서는 일자리 많이 소개해주고 뭐 그런 플랫폼이나 이런 걸 통해서 떼돈을 벌어서 회사가 커집니다 이러기에는 좀 어려운 구조라고 보기 때문에 다시 한번 뭐 유력 후보가 등장이 되고 또 일자리 정책 이래가지고 7,000원대 올라온 그림 나오면은 뒤도 돌아보시지 말고 빨리 나오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픈롤에 대해서는 반등 시
매도하는 전략 제시를 해 주셨습니다. 네. 이렇게 오픈롤까지 만나봤고요. 다음 상담 바로 이어가 볼 텐데요. 다음 상담은 전화 상담 준비돼 있다고 합니다. 전화. 네, 전화 상담 왔어요. 전화 바로 연결을 해보도록 할게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네, 전화 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떤 종목에 대해서 상담 도와드릴까요? GS 리테일요. GS 리테일이요. 네네. 매수가 보유 비중 어떻게 되실까요? 35,438원. 35,438원에 비중은 네. 어떻게 갖고 계실까요? 40%요. 40%요. 네, 네. 지금 매수가에서 주가가 많이 멀어져 있어서 고민 많으실 것 같은데 잠시만 기다려주시면 저희 김두용 대표님 연결해 드릴 테니까요. 고민되시는 부분 여쭤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근데 이게 며칠 거래 정지 이후에 오늘 거래가 풀린 것 같은데 네. 이게 가격이 전혀 변동이 없이 그냥 새로 시작이 된 건가요? 아니면은 감자 된 만큼 가격이 다 이렇게 다운됐거나 그런 상황이 네. 아니신가요? 그 3만 원대 사신 게 굉장히 높은 가격대이신데. 네, 원래 28,000원대였는데 네. 이게 감자되면서 그기 오늘 35,438원으로 바뀌었고요. 예. 그리고 이제 이거 말고 GS P&L 있지 않습니까? 아, 그걸로 이렇게 네네, 나눠진 거군요. 대체됐더라고요. 예. 여기 개별 재료가 어떻게 돼? GS P&L이요. 네네. 죄송하지만 혹시 이렇게 나뉘는 값이 어느 정도로 나눠졌나요? 그러니까 분할되는 기준이 뭐 8대 2다, 뭐 5대 5다 이런 거. 그러니까 주식 수가 어떻게 구분이 되셨어요? 잠시만요. 원래 이게 125주? 한 10분의 1 정도가 나눠진 것 같은데요. 아, 그래요? 네. 그래서 저는 그냥 사실 피상적으로만 보면 네. GS 리테일 쪽이 뭐 이거 뭐 별 문제가 있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 네. 사실 전 최근에 좀 죄송하게도 이렇게 분할돼서 네네. 며칠 거래 정지가 됐다가 오늘 새로 이제 시작이 되는 것도 사실 모르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네. 예, 물어보신 게 내용을 좀 정확히 알지 못하다 보니까 이것저것 여쭤보게 됐는데 네. 근데 GS 리테일 자체가 이런 뭐 인적 분할한 것 같은데요. 네네. 잠깐만요. 실적에 대해서는 별 문제가 없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네, 실적도 괜찮고. 예, 그리고 네. 뭐 사실 최근에 이 편의점 계열이 네. 동네 뭐 마트라든가 아니면 뭐 큰 마트 같은 것도 있지만 GS 편의점이나 이런 것들 CU나 이런 것들이 네. 상당히 확장세를 하면서 뭐 일하시는 우리 그 자영업자분들은 힘드셔도 네. 이게 많은 이제 그 가게들 통해 가지고 본사 이익은 계속 꾸준하게 창출이 되는 걸로 알고 있어서 네네. 이걸 왜 나눴나 싶긴 한데 제가 뭐 네. 나눈 배경에 대해서는 이 방송 시간 혹시 자주 들으세요? 지금 이게 저희 여기 방송요. 네. 네, 저 매일 듣고 있어요. 아, 그러시구나. 8시부터 1시 정도까지. 그 오늘 8시부터 들으셨어요? 네네. 제 얘기 들으셨어요? 오늘 8시부터였는데. 네, 듣긴 들었는데 너무 많은 걸 들어가지고 머리가 힘들어요. 아니 뭐 오늘 이 얘기를 했다는 게 아니고 네. 아니 제가 사실은 좀 죄송하지만 이게 생방송의 묘미인데 네. 내용을 잘 모르고 말씀드리기가 어려워서요. 네네. 내일 이 시간에 제가 또 나오거든요. 네네. 그래서 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오늘 좀 공부를 한 다음에 네네. 내일 11시 반에 시작하면서 한 12시 네. 사이쯤에 네네. 말씀을 한번 드려볼 테니까요. 네. 내일 한번 청취해 주시겠어요? 네네. 요거에 대해서는 지금 제가 바로 뭐 이게 왜 했는지도 모르겠고 가격이 요 정도밖에 안 되는 것도 좀 이유를 모르겠고 그랬어서 네. 오늘 한번 들여다보고 내일 답을 드릴 테니까 그렇게 네네. 좀 들어주세요. 예. 그러면 저기 하나만 더 예. 여쭤봐도 됩니까? 다른 종목인데 예. 한솔재지. 한솔재지요? 네. 네. 1194원. 네. 20%요. 예. 요런 거 이제 물어보시면 이제 저한테 보통 혼나시거든요. 예. 네. 도대체 이게 오래됐어요? 아무리 봐도 이게 네. 제주주라는 게 뭐 꼭 이상하다는 건 아니지만 네. 사실 이게 사회적으로 변하는 분위기상
페이퍼리스 사회가 되잖아요. 네네. 아무래도 종이를 덜 쓰는 시대가 되는데 네. 제주주도 물론 다른 이제 변신을 꾀하겠지만 기본적으로 종이를 많이 안 쓰는 시대가 된다라는 건 네. 제주주한테는 사실 재앙에 가까운 얘기잖아요. 네네. 선거 때야 물론 뭐 투표용지 그런 걸로 쓰고 이번에 한강 작가님 때문에 책에 대한 이슈가 잠깐 분위기가 있었지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종이를 많이 안 쓰는 시대가 도래되는 건 분명하죠. 네네. 그런 차원으로 보면 사실 어떤 뭐 선거라든가 이런 이슈 있을 때 제주주가 특수를 맞이한다든지 뭐 그럴 때 빼놓고는 사실 긴 호흡으로 봐서는 제주주는 약간 좀 사양에 가깝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네네. 그래서 이거는 뭐 반등시마다 네. 비중을 좀 축소하시는 전략이 근본적으로 맞다고 생각합니다. 네. 예, 마치 그러니까 내연기관의 부품업체들이 전기차로 넘어가기 때문에 이제 사양화되는 거나 마찬가지의 그런 상황들이 앞으로 나올 가능성이 많다고 보기 때문에 물론 제가 뭐 한솔 제지가 그냥 바로 이상하게 될 거예요 이런 말씀 드리는 게 아니라 네네. 아주 느리게라도 업태가 좀 느슨해질 거다 이런 생각이 좀 들기 때문에 예, 긴 호흡으로 보시면은 장기 투자하시기에 좋은 업종은 아니다 이렇게 판단이 들거든요. 예, 네.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자, 전화 상담 마무리 지어보겠고요. 문자 상담 만나보겠습니다. 네. 다음 상담은 HLB 테라피틱스고요. 매수가가 11,100원이십니다. 네. 지금 보합권에서 움직이는 중인데 예. 현재 주가 1,700원 이쯤인 것 같거든요. 네. 어떤 전략 필요할까요? 뭐 전략은 어차피 HLB 테라피틱스가 뭐 혼자 움직이는 거 아니고 HLB에 대한 그 FDA 승인 이슈가 뭐 연말을 아무래도 넘길 것 같은데 네. 아마 제가 알기로는 그 데드라인으로 요구를 했던 게 3월로 알고 있거든요. 오, 네. 얼마 전에 뭐 실사를 통해서 어떤 제품을 만드는데 어떤 그 기술이라든가 이런 거에 뭐 특이사항이 없게 판정을 받은 걸로 알고 있어서 네. 아마 그네들도 그럴 거예요. 미국 같은 경우는 제가 알기로는 이런 승인이나 이런 게 연말쯤 되면은 뭐 그네들도 보통 성탄절 끼고서 연말 대부분 막 놀자 분위기 비슷하거든요. 근데 네. 연말에는 아마 허가가 안 날 수도 있습니다. 음. 그래서 제가 봐서 1월 달 내로 좀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어쨌든 뭐 올 상반기 때 날 것 같았다가 이제 그 중국 기업의 뭐 품질 이슈 때문에 한번 리젝트를 먹었었고 다시 한번 이제 재정비해서 도전을 하는 거니까 아마 1, 2월 중에는 나겠지라는 생각으로 보셔야죠. 뭐 지금은 뭐 개별 종목에 대한 이슈보다는 HLB가 그 간암인가요? 뭐 그것과 관련된 네. 그 치료제 관련된 FDA 승인 나는 거 그날 엑시트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아마 한 15%에서 한 상한가 근처까지 한번 움직임이 나올 것 같으니까요. 그런 날 기대하시고 뭐 뉴스 뜨기만 기다리셔야죠. 뭐. 네. 알겠습니다. 또 HLB와 함께 움직이는 종목인 만큼 관련해서 HLB 간암치료제 승인 소식 나오면은 또 급등 흐름 보여줄 수 있는 만큼 기다려보자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HLB 테라피틱스에 대한 포인트 들어봤고요. 다음 상담도 빠르게 이어가 보겠습니다. 네. 다음 상담은 라이콤 들어와 있습니다. 매수가가 3,650원이시네요. 라이콤 같은 경우는 매수가 지금 현재 주가 3,090원인데 좀 어떤 전략 필요하다고 보실까요? 라이콤이 이게 참 시대별로 보면은 흔히 말해서 이제 큰 카테고리로 보면 자율주행 섹터거든요. 뭐 테슬라, 머스크가 자율주행 이슈를 계속 머금고 있죠. 네. 로보택시에 대해서도 이를테면 오늘 같은 경우도 뭐 주말 사이 보니까 로보택시가 여러분들의 상상력보다 훨씬 가까이 다가왔다 이런 얘기에 그 테슬라 뭐 멘트가 있습니다. 뭐 곧 뭐 트럼프가 어떤 규제를 좀 혁신해줘서 FSD나 자율주행에 관련된 어떤 전향적인 로보택시와 관련된 이슈들을 뭐 긍정적으로 좀 해소를 해줄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게 한때는 라이콤이 자율주행 이슈 나올 때 1등주를 달렸었어요. 네. 언제까지? 10월 초까지. 근데 그 뒤에 약간 흔히 말해서 조금 선수가 바뀌었다고 할까요? 요즘엔 좀 다른 종목들이 많이 가죠. 뭐 이번에 제일 많이 갔던 게 퓨런티어 같은 게 오히려 잘 갔고 네. 최근에 신규로 나오는 뭐 SOS랩 같은 게 오히려 잘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안에서 계속 한 종목으로 이 종목이 영원한 대장주는 없는 것 같고요.
뭐 하여튼 종목의 순환이 또 일어나는 거니까 그런 면에 네. 있어서는 최근에 자율주행 이슈 나와도 사실 라이콤이나 뭐 이런 것들이 이렇게 세게 올라가지는 않더라고요. 이게 약간 좀 뭐 이쪽에 머물던 사람들이 다른 쪽으로 좀 이전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차원인데 근데 큰 틀에서 보면 자율주행 이슈는 살아있고 이슈를 계속 당분간 만들어낼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뭐 지금 정도 자리라고 하면 굳이 파실 이유는 없다고 생각이 들고요. 이슈가 나올 때쯤 되면 한 4천 원까지의 흐름은 나올 것이다 이렇게 관점을 좀 갖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슈가 나올 때도 4,000원까지 반등하는 흐름 보여줄 수 있는 종목인 만큼 일단 보유하는 전략 제시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라이콤까지 만나봤고요. 다음 문자 상담 또 이어가 보겠습니다. 한전기술 들어와 있고요. 네. 매수가가 67,500원이십니다. 네. 67,000원대면은 지금 12월 이전에 사신 것 같은데 12월 급락 이후에 부진한 흐름 보여주고 있어요. 그렇죠. 뭐 지금 그냥 아주 간단한 아이디어잖아요. 이 종목은 괜찮았어요. 근데 뭐 정치적 이벤트 나오면서 망한 거죠. 네. 지금 정권이 유지가 되느냐 아니냐에 따라서 명운이 에너지 믹스상의 변동이 있게 되면 지금 높은 포션으로 원전을 추진했었는데 네. 원전에 대한 믹스가 다시 약해지면 동사에 대한 기대값이 좀 줄어들 수도 있고 이게 어차피 또 한전 자회사잖아요. 그래서 한전이 뭐 전기요금 올려야 되는데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최근에 또 물 건너갔고 이러다 보니까 조금 답답한 흐름이 나오는 네. 거고 최근에 뭐 체코원전이 그럼 봄까지 잘 이상 없이 본계약을 할 거냐 또 다른 지금 뭐 현대건설 컨소시엄 이래가지고 몇 개 뭐 정비 사업이라든가 이런 원전 계약을 따내고는 있는데 이게 아주 전방위적으로 세계 원전 붐을 지금 만들고 있는데 우리나라가 제 역할을 할 거냐 이게 외신이나 외국 입장에서는 특히 프랑스 애들 같은 경우 뭐라 그러겠어요. 지금 경기 뭐 걔네들 정치 상황이 너무 복잡해가지고 원전 잘 추진 안 한다더라 이렇게 소문 아니 소문 낼 거 아니겠어요? 근데 정작 프랑스 애들도 지금 거의 이상하죠. 거기도 좀 정치 상황이 보통이 아니에요. 걔네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지금 원전을 서방 쪽에서 제일 잘한다라는 두 나라가 정치적으로 어지러운 상황이라 뭐 서로 욕해야 어떻게 보면 제 얼굴에 그냥 침 뱉기 같은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원전은 계속 해야 될 부분이 아니겠습니까? 우리나라 신한울 3, 4호기도 짓고 네. 뭐 세계 원전이나 원전 해체 쪽으로도 시장은 열려 있는 것이니까 한전기술은 쓰임새는 있다고 봐요. 다만 이번에 이게 정책이 급작하게 이제 방향을 바꿀지 모른다는 우려 때문에 급락을 한 것뿐인데 생각해 보시면 글쎄요. 뭐 또 정권의 색깔이 바뀌면 아 이제 원전 좀 그만하자 또 이렇게 나가야 될지 사실 이게 뭐 에너지에 대해서 어떤 사람이 뭐 윗대가리가 되느냐에 따라 가지고 믹스가 계속 큰 차이로 바뀌는 거가 이게 너무 좀 변동성이 큰 거 아니냐. 상대방 쪽은 또 뭐 계속 하던 걸 또 갑자기 멈춰야 되고 이런 것도 그렇고 적정한 수준의 어떤 좀 합리적인 그래서 이번 정권이 2050년까지 원전을 거의 건드리지 않는 수준으로 뭘 만들려고 그러다가 그 바로 직전에 이 사고가 터진 거거든요. 그래서 근데 원전의 어떤 믹스가 막 줄어들면 사실 우리나라도 이번에도 그렇잖아요. 뭐 SMR 같은 거 해가지고 뭐 저쪽 용인이나 저 화성이나 이런 쪽에 만약 세운다 그러면 필요는 엄청한데 반대는 또 엄청 하시겠죠. 거기 네. 지역에 사시는 분들이 작은 원전이라고 세워지는 거 아무리 큰 원전 아니라고 하더라도 이건 작은 원자로잖아 이러면서 반대하실 것 같은데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안고 있는 구조적인 문제가 그런 것 같아요. 원전 없이 에너지 믹스 채우기는 어려운 것도 분명한데 원전이 큰 역할 하는 것도 맞는데 당장 우리 동네 원전 들어온다 그러면 정말 싫어하실 것 같아서 네. 이 부분을 얼마나 좀 속도감 있게 해결을 할 수 있느냐가 미래 에너지가 블랙아웃이 되지 않는 가장 큰 관건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원전과 관련해서 앞으로의 업황에 대한 흐름까지 또 이야기를 해 주셨는데 한전기술 만나봤고요. 다음 상담은 저희 아까 채팅으로 상담 많이 못 만나본 것 같아서 네. 채팅으로 올라온 상담 네. 좀 보도록 할 텐데 네. 아까 알테오젠이 있었던 것 같거든요. 알테오젠도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 좀 저는 여쭤보겠습니다. 알테오젠 물어보시는 분들이 이제 매번 등장하시는데 네. 어떻게 이렇게 매일 궁금하실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솔직히.
이거는 아마 왜냐면은 내일도 물어볼 것 같고 모레도 물어볼 것 같고 맨날 물어볼 것 같은데 아니 너무 많이 빠졌는데 음. 또 빠지고 이러니까 걱정이 되시는 것 같은데 어때요? 너무 무책임한 얘기 같지만 네. 빠지는 것 같으면 파시면 되잖아요. 아, 그쵸. 예. 네. 왜 안 파시고 자꾸 어떻게 하면 좋으냐고 물어보시죠. 그 예. 어려워서. 근데 이게 되게 비싸게 사신 거면 참 지금도 데미지가 있으실 것 같은데 30만 원 뭐 내외에서 사셨다고 하면 큰 좀 우려가 되실 부분은 아니고요. 뭐 금요일보다 오늘이 더 위태롭진 않습니다. 오늘도 뭐 거래량은 안 붙고 있는데 28만 원대 정도는 약간 지지가 좀 강하게 되고 있는 그림이 나오곤 있거든요. 네. 그래서 뭐 한때는 최근까지 73만 원까지 목표가 나온 리포트가 있을 만큼 사실 그 내용을 우리가 잘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알테오젠이 이 갖고 있는 어떤 기술력이 이미 많은 검증을 통해서 많은 그 빅파마들이 기술 계약을 맺자고 제의가 오는 거 보면 이게 뭐 트릭이거나 거짓이 아니라는 걸 알 수는 있는데 이번에 이제 이슈가 됐던 거는 제가 알기로는 특허 문제거든요. 네. 이 부분이 그 어떤 경쟁사한테서 뭐 소송을 받아가지고 무효로 판결하면 어떡하지? 이제 이런 우려가 굉장히 심하게 들어온 건데 뭐 사실 빅파마들이나 이런 애들이 그런 거 다 따져보지 않고 들어왔겠는가? 전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정도의 하락은 뭐 사실 알테오젠이 최근에 사셨거나 조금 높게 사셔서 문제지. 이 알테오젠이 이 시세 보시면 이게 또 보통 시세입니까? 작년도 여름에 38,000원 하던 게 45만 원 올라왔거든요. 그니까요. 12배 정도 올라온 다음에 사실 막차에 사셔가지고 특히나 또 최근에 내려가는 흐름에서 사셔가지고 이걸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거 뭐 그냥 냉정하게 말씀드리면 45만 원에 반쯤 부러져야 정답일 것 같아요. 제 생각에. 23만 원까지 열어놓으실 자신 있으시면 네. 견디시는 거죠. 왜냐하면 그렇게 내려갔다가도 기술이 진짜면 30 몇만 원 이상 또 다시 올라올 거거든요. 근데 지금 그림으로 보면은 솔직히 여기 200일선 지키지 못하면 23만 원대까지 부러지는 게 가능성이 높아요. 제 50% 법칙이라는 게 만약 통하면 그렇게 부러질 수 있습니다. 네. 근데 회사의 어떤 업력과 기술력에 대한 그건 신뢰 문제인 것 같은데 그거는 제가 대단합니다라고 얘기 드려서 보증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뭐 회사에서 나오는 그 여러 가지 자료들을 믿고 빅파마들이 왜 얘네들한테 줄 서가지고 특히 그 깐깐하기로 유명한 일본 제약이 왜 그랬을까 생각해 보시면 지금 단가는 조금 애써 무시하시고 보시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 네. 게 원래 맞는데 기술적인 관점에서는 3, 4만 원 더 내려갈 수 있는 가능성도 열려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알겠습니다. 이번 주 올라가는 흐름 4일 동안 또 올라가는 흐름 희망적인 이야기 해주셨는데 제발 좀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기관들의 수급, 외국인들의 수급 잘 체크를 해보시면서 오후 시장도 단단하게 준비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오늘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어요. 감사합니다.